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0월 31일 헤럴드 경제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기의 동네 책방. 그러면서 동네 책방의 대표 주자 폐업 속출. 뭐 이런 약간 좀 너무 기사가 제목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몇 성공한 동네 책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꽤 유명한 서점들이 좀 고전하고 있다. 폐업을 하거나 뭐 축소해서 이전하거나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높은 임대료, 또 사람들이 책을 점점 잘 안 읽는 것, 점점 온라인 서점에 잠식당하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마지막쯤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동네 책방들이 연대를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네 책방들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난 22일에는 동네 책방들의 첫 연대 모임인 책방넷이 공식 출범했다. 동네 책방만의 사업 개발과 정책 제안, 운영 노하우 공유, 유통 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책방넷은 뭐 계산의 숲속 작은 책방을 비롯 뭐 여러 가지 전국의 책방들이 총 전국에서 47개의 책방이 참여해서 이 연대 모임을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제 이 동네 책방들이 고전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생존과 또 각 지역의 어떤 문화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이 책방이라는 공간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며 책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꾸려보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가까운 책방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신일 대표님 모시고 동네 책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책방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가까운 책방 운영하고 있는 김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저희 금책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진짜요? 동네 책방 로망이라고 한번 그런 책방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네, 저희가 한번 그런 에피소드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이렇게 또 책들을 선정해가지고 책 소개해주시고 책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시는 거. 네. 가끔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를 모르시면 어떡하나. 네. 그런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알아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책방에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요. 어떤? 금책바 추천 도서.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와서 저건 뭐지? 네. 예, 하여튼 저희가 빨리 더 커야겠네요. 네. 이제 대전에 가까운 책방, 서점 이름이 가까운 책방인데. 네, 맞습니다. 이 가까운 책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모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책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가까운 책방. 그런데 또 저희는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이요? 네네네. 그래픽 노블이란 게 좀 어떤 거죠? 잘 모르시는 분 용어, 그러니까 딱 보시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책을 실물을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그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네. 이렇게 만화 그러면 네네. 대본소 딱 생각하실 거예요. 대본소요? 네, 만화책 네. 빌려보는데 또 혹은 만화방. 네, 근데 저는 참 말을 이해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그래픽 노블은 사실은 뭐 그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언제부터 나왔고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 용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알려지기는 DC 코믹스나 마블 히어로물들을 네네. 이제 코믹북이라고 예전에 계속 불렀는데 그걸 이제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이거 우리는 이제 세계관도 있고 스토리가 있는 애들만 보는 그런 만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뭐 히어로물을 넘어서서 여러 장르를 다루는 작가주의 만화 혹은 스토리가 탄탄한 만화들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네. 제가 가까운 책방이라고 하는 그 책방을 하면서 주로 그래픽 노블 만화책들을 좀 다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네. 또 그리고 가까운 책방이라고 또 이름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뭐 하나 되기를 원한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누굴 좋아한다, 연대하고 지지한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건 책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책에 나는 완전 동의해. 100% 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일 거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전부 다 어떤 책이든지 이건 뭐 비판적으로만 이렇게 읽는 것도 조금 문제일 것 같고 그 적당한 거리를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가까운 책방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네. 그냥 어떤 친근감을 주기 위한 그런 워딩이 아니라 그런 많은 의미를 좀 압축해서 담으셨네요. 근데 뭐 가까운 책방 하면 네. 언제 한번 가까운 책방 놀러 오세요. 근데 동네 책방 귀에 잘 박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이밍이. 네. 그래서 많이들 잘 기억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이라고 하니까 네. 서울 홍대 막 이런데 막 딱 네. 어디서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서점인데 어쨌든 지방 대전에서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픽 노블 전문으로 한 서점이 또 다른 데가 있을까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요. 글쎄요, 저도 뭐 서울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역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11월 8일 오픈을 했는데 이제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지역의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 그래픽 노블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대전에서 이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으로 지금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가까운 책방의 대표님 김신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네.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혹시 어릴 때부터 책을 좀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에 책이 좀 많은 편이었고 또 저희 아버님 영향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저 어려서 이렇게 어린이 잡지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면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러날 텐데 이미 아까 대본서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소년중앙, 뭐 어깨동무. 그 정도면 저도 저도 새소년. 네. 그 다음에 이제 만화만 또 전문으로 하는 뭐 보물섬 뭐 이런 보물섬은 잡지들. 저도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때는 이렇게 뭐 출판이 우리가 쉽게 집에서 막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한 달에 한 번 그런 책 사다 주시면 연재만 하죠.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 편을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하는 그런 기다리는 맛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책들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문고판 책들 이렇게 뭐 전질로 저희가 네네. 집에서 사놓고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친구 집에 있는 거 부러워하면서 빌려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집은 또 부모님들의 꿈이지 보통 그렇죠.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서 잘 안 보잖아요. 또. 네네. 네, 그런 것도 같이 빌려보시고 네. 그러셨던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뭐 어릴 때 만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그래픽 노블을 좋아하시게 된 게 어떤 배경에서부터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그래도 이 장르를 좀 요거에 좀 흥미를 갖게 되신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래픽 노블 만화를 보면 그냥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좀 네. 쉽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뭐 계기나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 문제나 또 우리 역사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할 때 아무런 그 사전 교감이 없이 그냥 불쑥 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 대해서 또 혹은 뭐 2009년에 있었죠. 뭐 용산 화재 사건에 대해서 뭐 또 삼성 반도체에서 있었던 좀 이렇게 죽어가신 분들에 네네. 대한 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나누기는 어려운데 그걸 만화로 다룬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화책으로 또 진지하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접하기 쉽게 만들어진 책들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제가 먼저 보게 됐고 또 그것들 같이 나누고 또 어렵지 않게 권해줄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대형 그 서점에 가면 그런 코너들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만화책들 또 제가 좋아하니까 또 만화는 또 스토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미술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쁘고 좋은 책들도 많고 그런 것을 알게 됐고 사실은 대형 서점에서 골라놓은 책들이 이렇게 전시나 뭐 이런 것들은 판매를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어요. 그 컬렉션이.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책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래픽 노블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찾아보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럼 그때 그 청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게 됐던 그 책 작품은 어떤 작품이세요? 뭐 내가 살던 용산이라고 하는 책도 용산 참사를 다룬.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사람 냄새라고 하는 그 삼성 반도체 네. 관련 책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광주 문제 다뤘던 책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책들이. 네. 그리고 또 반드시 또 그런 어떤 사회 참여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볼만한 아주 좋은 책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아트 슈피겔만의 쥐요? 네네. 마우스라고 하는 네네네. 책인데요. 만화로는 그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아트 슈피겔만이 뭐 그래픽 노블계 시조세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근데 이제 이분 그 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94년도에 그 책이 처음 출판이 됐으니까 꽤 오래된 책인데 그러네요. 지금까지도 네. 꾸준히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트 슈피겔만이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당했던 일들을 그 쥐라고 하는 만화에 옮겨놓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저에게는 좀 아주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고 그런 책들 같이 또 나눠서 보고 그렇게 돌려보고 그렇게 했죠. 네. 네.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그래픽 노블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래픽 노블보다는 네. 좀 일본의 어떤 그런 코믹스가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네네.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래픽 노블에 뭔가 관심을 갖고 싶은데 네. 좀 어려워서 잘 못 다가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그나마 좀 시작할 수 있는 초심자들이 좀 손을 대볼 만한 네. 그런 거로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요즘은 그래픽 노블이 굉장히 그 주제도 다양해졌고 또 국내 작가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혹 그 뭐 우리 요즘 또 그 여성 문제나 또 페미니즘이요 관련해서 또 나오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뭐 사회 현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우선 그냥 초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반고흐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바라 스톡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류 작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반 고흐라고 하는 아마 그 러빙 빈센트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올해 개봉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신 그 애니메이션인데 특별하게 유화로 아주 엄청난 그 작화를 많이 했고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던 그러니까 반고흐의 화풍을 흉내낸 네네네. 그런 그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그것과 발맞춰서 이 반고흐라고 하는 바바라 스톡의 작품도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 반고흐가 그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 남프랑스 아를 지방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고갱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반고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게 반고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작가들을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죠. 네. 송아람 작가. 송아람 작가님. 네네. 네. 네, 두 여자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 여자와 대구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둘이 서로 사실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친구로 나중에 이제 우리 작가님 얘기를 다른 데서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의 경험과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녹아져 있는 작품으로 두 여자 이야기 같은 것으로 아마 재미있게 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아람 작가님의 두 여자 이야기. 네네. 네, 한국 작가 작품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두 분 다 여성 그런 작가시네요. 거,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바바라 스톡, 네, 송아람 작가님. 네. 저는 사실 많이는 거의 저도 일본만 익숙한 그냥 그런 저도 평범한 대중 중에 하나라서 그랬기는 그래서 잘 많이는 못 읽었는데 예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를 그렇죠. 이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좀 관심이 가서 한번 읽어볼까? 설국열차는 이제 프랑스 작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제가 구해서 마침 있어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크하고 그 작품은 그렇죠. 이제 그 비주얼이 되게 그 작화나 그림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근데 또 진도는 좀 잘 안 나가고 생각보다 좀 어렵네. 그러면서 이제 읽긴 했는데 그래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제 독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 그 속편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만화도 또 속편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거 몰랐습니다. 두 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고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즘은 장르를 넘나듭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로 나왔던 것이 또 이렇게 그래픽 노블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유정 작가의 종의기원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만화로 이렇게 그래픽 노블로 다시 이제 그래픽 노블로요? 출판이 돼서 이제 만화책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출판이 됐고 혹시 그게 그 웹툰으로 나왔던 그렇죠. 그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만화책으로 이렇게 출판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 원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시잖아요.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그래픽 노블을 표방하면서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셨어요. 책으로 출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로 이렇게 되는 것도 많고 영화로 됐던 게 그래픽 노블이나 소설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사이비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웹소설처럼 이렇게 소설로 또 이렇게 출판이 돼서 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르를 넘나드는 걸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책을 봐도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그 아마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많이 아실 텐데 개미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소설 중에 타나토노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래픽 노블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넘나드는 것도 재미있고 또 이거 소설 읽기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신 분들은 또 만화로 이렇게 보셔도 또 그 소설의 줄거리나 내용들은 또 파악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사실 좋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좀 크로스오버가 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제작이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요즘 컨텐츠가 막 이렇게 넘나들어서.
이제 워낙 또 많은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영화든 드라마든 그렇죠. 뭐 많다 보니까 네네. 고퀄리티의 원작이 굉장히 이제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최근에 가장 핫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핫한 작품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아, 네네. 그 우리나비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우리나비 출판사요. 네네. 네. 그런데 1인 출판사세요. 이 대표님이 혼자 이렇게 운영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비에서 그것도 또 재미있게 책 등에 그 나비하면 그 나비야 그거 아니고 고양이 고양이 그 나비. 그림이 네. 한 네네네. 마리씩 이렇게 이제 책 등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번역된 작품들도 또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그 작가들 가운데서 뭐 박건웅 씨라든지 또 홍현식 작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책들을 역사와 또 현실 리얼리티와 관련해서 이렇게 책을 출판하고 계신데 좋은 책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저는 읽는 독자로서 감사하고 네. 또 책방 운영자로서 또 감사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우리나비 출판사의 네네. 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네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아유, 제가 이 책 얘기하려면 네. 사실은 굉장히 많고 좋은 그쵸.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네. 아니, 저희가 딱 그 듣고 있는데도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소개하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그래픽 노블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대전 이제 그 가까운 서점이 있는 그 지역 분들은 네. 갑자기 어느 날 서점이 하나 조그만 게 생겼는데 네네.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 들어가 봤더니 뭔가 좀 낯선 책들이 많아서 네. 생소하게 여기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씩 그런 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그 책방 오픈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래픽 노블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제가 먼저 여쭤보기도 하죠. 저희는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인데 혹시 그래픽 노블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책방에 있는 책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도 한 1년 정도 되니까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직장이 수원이신데 네. 천안으로 이렇게 출장 오셨다가 천안에서 대전은 가깝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서 약간 오산이죠. 네. 네네. 차로 가면 은근히 멉니다. 그렇죠. 천안에서 대전은 네네. 운전해도 뭐 1시간 그쵸. 네, 이상 걸리시죠. 근데 오셔서 또 또 그래픽 노블 좋아하신다고 책 많이 사가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부러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또 대전 이렇게 여행 왔다가 저희 또 유명한 빵집 있거든요. 대전에서 유명한 네네네. 빵집. 그 빵집 S 들렸다가 빵집. 네. 네네 이렇게 저희 또 책방 또 같이 들려주시기도 네. 하고 뭐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서점에 이제 그래픽 노블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인트로에 또 동네 책방의 약간 좀 어려운 현실에 대한 기사를 좀 제가 인용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네네. 도서관에서 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또 모임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도서관은 아니고 책방. 아, 제가 도서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책방. 책방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사단법인 희망의 책 대전본부라고 하는 데서 그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단체에서 제가 책방 문을 열기 전에 그 지역에서 그 책잔치 한마당이라고 하는
북페어 같은 그 행사를 했는데 지역에 이런 작은 책방들, 서점들이 동네 서점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때 6군데, 7군데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문 닫은 책방들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좀 생겨난 책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가 10월 달에 행사를 할 때는 10군데에서 책방이 대전에 있는 그 말하자면 독립서점이죠. 네. 그래서 참여를 했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책만 팔아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책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마진율이라고 하죠. 가 워낙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혹은 겸해서 함께 이렇게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그 책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주년을 맞아서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책모아 모임이라고요. 네네. 책모아 모임. 이거 네. 책모아인데 뭐 약자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책모아. 약간 네, 삼행시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네, 네. 책 모아요. 네. 책. 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해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네. 책 읽는 모두의 아침. 그래서 이제 아침. 절대 저는 못 맞췄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 그래서 네네. 책 읽는 다시 한번. 책 읽는 모두의 아침. 책 읽는 모두의 아침.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함께 책 읽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책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작가 회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작가와 함께하는 그 작은 책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그 한국 작가 회의에서 추천하는 작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시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문학 영상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7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강사비나 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지원 사업 저희가 함께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에서 또 뭐 방과후 학교 같은데 제가 그 강의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뭐 삶으로 읽는 이야기 뭐 또 그래서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일러스트 하시는 작가분하고 여행 드로잉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은 걸 하시네요. 그런데 뭐 매일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도 네.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저희 3명 저희 진행자들이 각자 자기가 꿈꾸는 독립서점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한 그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네. 저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들으시면서 네. 좀 창피하네요. 가소로운 것들 뭐 알면서 막 이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책방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지역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자기 책방 운영하기도 바쁘니까 그렇죠.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지역의 컨텐츠와 마을과 또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좀 책방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자체나 혹은 뭐 지역 주민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는 있습니다. 네. 그 우리들 생각에는 그 책이 공공재라는 의식이 은근히 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화되고 또 어떤 정책이 되더라도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 이런 이야기 하긴 너무 쉬운데 진짜로 사람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그게 더 연결돼서 이렇게 좀 책이 또
팔려 나가고 네. 이런 것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그 독립 책방이나 작은 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거죠?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꿈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뭐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죠. 별로 그렇지는 않죠. 네네,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 가까운 책방도 위치하고 있는 곳이 중학교 앞이거든요. 중학교요? 예, 여중 바로 정문 앞에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뭐 참고서나 뭐 문제집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가끔 이제 그 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그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 등급 시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공공 시험이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있을 때 저희 책방에 딱 오시는 분들이 사인펜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문구점이 사실 있을 자리인 거죠. 네, 요즘 또 책방에서 그런 거 이제 그쵸, 특히 대형 사전 같은 경우는 문구점이 다 같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마 그 우리가 그 책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면서 이런 얘기 그 제가 들은 거 있거든요. 어떤 그 지역에 뭐 제가 어떤 지역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요즘 청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런 그 문화 정책하고 책방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로 잘 내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책을 그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도서 지원비로 책방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책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직접 가서 이렇게 구입을 할 때 그 청년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책값을 한 반 정도 일정 금액 안에서이지만 그렇게 이제 청년 지원 사업을 그렇게 또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좀 여러 방면에서 좀 이런 지역 서점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게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저는 한 예를 말씀드린 거고 다양한 고민들을 좀 실효성 있게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다 답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1년 정도 이제 먼저 선배님처럼 약간 이렇게 책방을 운영해 보신 입장에서 네네. 뒤에 혹시 이제 그 자신만의 독립 서점 혹은 뭐 동네 책방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이제 만약 뛰어든다면 네네. 요거 한 가지만 꼭 일단 요거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질문이 좀 네네. 근데 어리석었네요. 우선은 그 독립서점이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좋은 네네. 그런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서점이라고 하면 그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우리가 뭐 인디 밴드나 또 혹은 뭐 인디 영화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독립은 저는 두 가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음악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서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류 출판계나 혹은 주류 출판 그 서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유통되고 있는 책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책이 어떤 건지를 좀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장르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뭐 독립 출판물만 다루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독립 출판물은 다른 서점에서는 도저히 뭐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요즘은 또 1인 출판사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1인 출판사만 이렇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 읽혀주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찾고 있는 중인데 네네.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SNS도 해야 돼요. 뭐 또 어떻게 홍보도 해야 돼요. 뭐 공보 사업도 어떻게 뭐 지원도 해보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서로 나누는데 어쨌든 예, 함께 잘 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쨌든 대부분의 독립서점이 어쨌든 큰 공간에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간의 제약도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결국 네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모든 책을 다 막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런 컨셉화가 되는 게 네네. 굉장히 그럴 중요한 것 수밖에 같아요. 없죠.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전에는 그런 거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작은 책방은 거의 대부분은 선구매를 해서 책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먼저 주문하고 나중에 팔리면 결제를 해드릴게요. 이게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책방에 와 있는 책들은 다 이미 재고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서 책을 뭐 이것도 주문해보고 저것도 주문해보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주문할지는 물론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책을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책은 좀 갖춰놓고 싶다라고 하는 책들이 있을 때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사실은 녹록치 않죠. 젠트리피케이션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전에서도 꽤 유명한 지역의 그 독립서점이라고 말하는 서점이 최근에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건물에서 나와야 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건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또 그만큼 이제 힘들게 되니까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 극복하고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참 이 많은 독립서점, 네네. 동네 책방의 사장님들을 네네.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생각나는 게 이렇게 지역의 어떤 마을 도서관이나 또 혹은 뭐 지역의 그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 구입할 때 쉽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거래하실 수 있지만 지역 서점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역 그 작은 책방에서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작은 책방이 추천하는 책을 이렇게 컬렉션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구입할까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해보게 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방금 이야기해주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서관이 좀 네네. 동네 서점을 이용해서 좀 구입해주는 것만 어차피 예산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도서관에 어떤 사서가 어떤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그냥 달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랜덤 플레이 같은 건데. 네. 이런 게 좀 약간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게 또 그 지자체의 문화에 대한 의식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책 관련 행사를 본의 아니게 작년에 올해 뭐 지역에서는 올해는 또 이제 그 가까운 책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스를 가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여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지역에 있지만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서 어떤 그 책 관련 행사들에 참여할 때 제가 돌아볼 때 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지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고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그리고 그러려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손쉬운 기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체험학습 위주로 이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본래 취지는 책인데 책이라고 하는 취지는 사라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많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책방들이 좀 고유한 영역 또 책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지켜나가는 또 문화로서 좀 지역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요? 뭐 네. 좀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서 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역 서점들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앞으로의 그 가까운 책방의 계획 혹시 뭐 또 좀 이렇게 뭐 저희 네네. 이 팟캐스트가 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뭐 어떤 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어떤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만화 그러면 아직도 편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판타지부터 현실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것까지 또 역사와 사회 참여와 또 무거운 주제들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는 그 다양한 만화들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분들 작품들도 좀 많이 이렇게 아마 만화는 다 보셨을 거예요. 다 어려서부터 그렇죠. 네네 네. 접해 보고 하셨을 텐데 다양한 좀 여러 만화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지역에서 좀 어쨌든 좀 가까운 책방 통해서 그런 걸 소개하는 일들을 좀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까운 책방이 아까 어떤 중학교 앞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디요 중 이거 대전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죠? 네네, 상관없는 네네, 거죠? 네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럼요. 괜찮죠. 네. 네네. 대전여중 정문 앞에 있습니다. 대전여중. 네네. 네. 그 이제 오늘 이제 저희 금책바를 통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대전에 또 대전 은근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교통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아 되게 오래된 또 그렇죠. 제가 네네. 옛날 지리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제가 해버렸는데 네네. 혹시 대전 여행 가시거나 이러시면 아까 그 S 그 유명한 빵집도 가셔도 좋고 네네. 네. 그 이제 빵 사서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네네. 가까운 책방에 한번 가보셔서 좋죠. 그래픽 노블도 한번 구경하시고 네네. 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사시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애인한테 주시거나 네. 또 자녀들한테 뭐 또 뭐 어쨌든 친구들한테 네. 이렇게 선물하는 거 네.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 노블이 요즘은 디자인도 예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네. 요즘 화려하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정도 아주 뭐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딱 그 선물이 돼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대전에 가시면 중구죠, 네네. 대표님. 네. 네. 대전 중구에 있는 가까운 책방에 꼭 네. 들리셔서 네. 구경하시고 많이들 사시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네, 그래픽 노블을 네, 무겁게 네. 해서. 이게 서울에도 없는 거의 없는 그런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이렇게 좀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뭐 대전에 조만간 대전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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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중에 꼭 제가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들려봐서 죄송한데. 아유, 별 말씀을 또 오시면 되죠, 뭐. 네,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오시겠죠, 네. 뭐.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네. 네.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화분 사들고 제가. 화분은 좀 쓸데없나요? 네네. 네. 네, 화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님들께 저희 또 어떠셨어요? 저희 같이 녹음하시는데 소감과 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책방 얘기, 또 그래픽 노블, 만화 얘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 네. 그리고 우리 들으시는 뭐 청취자분들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그래픽 노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아유. 저희 녹음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대전에 있는 가까운 책방에 김신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